그러면은 그 오늘 오세진 박사님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오세진 박사님은 그 광주 저기 과기대 그 나오셔가지고 LG전자에서 저하고 같이 방송 미디어 쪽 표준화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대시라는 그 표준이 있을 거예요.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트리밍 오버 HTTP라는 그 표준화도 직접 그 하신 그런 그 경험이 있으시고요. 지금은 돌비에서 어, 그 공감 비디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표준화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오세진 박사님의 그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진이라고 하고요. 아까 김진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LG전자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돌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그 입체 비디오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볼륨메트릭 비디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쓰여왔고 어떤 형태로 쓰일 것으로 보여지는지를 포함해서 관련된 기술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동영상 같은 거를 이쪽에서 제가 많이 재생 드리려고 할 건데 네, 잘 전달이 되면 좋겠네요. 우선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볼륨 매트 비디오가 뭐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볼륨 매트릭 비디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거를 우선 보여드리고 그런 볼륨 매트릭, 그러니까 입체 비디오 시스템이 되려면 어떤 형태의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정말 뭐 학교나 약간 연구소 레벨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되려면 어떤 기술들이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식을 넓힐 수 있는 혹은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볼륨매틱 비디오라고 하면요. 우선은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대학원 때 공부할 때는 다 거의 그래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메라나 어떤 기술들이 너무 좋아져서 예전에 그 그래픽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 어, 카메라로 돼서 캡처돼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뭐 넷플릭스나 약간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냥 평면 디스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 방면으로 돌려본다거나 그런 다양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런 그 영상들, 그런 장면들이 캡처가 되고요. 근데 그런 캡처돼서 제공되는 애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인터랙티비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3도프, 그러니까 3자유도에서부터 최대 6자유도까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그 비주얼적으로요. 그런 형태의 어떤 자유도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게 되고 더군다나 요새는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뭐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연결된 시대라 그거를 캡처하거나 아니면 프로덕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스트리밍이 돼서 엔드 디바이스까지 전달이 돼서 그 엔드 디바이스에서 뭔가 인터랙티비티가 일어났다, 인터랙션이 일어났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뭐 씬이 변화하게 되고 이런 형태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약간 입체적인 관점과 실시간적인 인풋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그런 비디오가 변형돼서 제공되는 그런 형태까지의 비디오를 볼륨 매트릭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도를 보면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3D 그래프 프리덤이라고 하면은
그냥 XY G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XY G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에 대해서 XY G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만 보이지만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된다고 하면은 뭐 고개를 돌리면 가려졌던 게 보이기도 하고 뭐 정반대로 가면 정반대에 있는 관점에서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볼륨 매트 비디오의 스코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기본이 됐던 제가 예전에 LG에서 많이 했던 건데요. 3D 그려 프리덤을 먼저 예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왼쪽에 거는 실제 비디오가 인코딩 되는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이걸 HMD로 봤을 때, HMD로 봤을 때 보여지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 자체는 You, man, 볼륨을 좀 높일까요? 비디오 자체는 이렇게 크게 인코딩돼서 가지만 you know who I am? HMD에서는 I 이렇게 am the king of the bad 어, Allah. 죄송합니다. Call me Louis. And you? 이렇게 You're a man 들리시고요. who wants to live in the jungle. You want to live here? You need a people to protect you. Only I can protect you, and I will for a price. The Excuse me? Anybody? Am I in the right monkey temple? Oh my gosh. Is that King Louis?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게 3D 오브 프리덤의 비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시는 거는 실제 온 영상이 그 지구본 형태로 된 애가 비디오 프레임에 프로젝션 돼서 보내지지만 HMD나 혹은 웹브라우저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그 XY 지축으로 움직이면서 그 영상의 일부만 보여지게 되는 거를 3D 그려 프리덤 혹은 360 비디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한 되게 오래전부터 실제적으로 적용 오래전이라고 해봐도 한 10년 전 됐네요. 한 7, 8년 전? 그래서 그때부터 됐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저 지금 제 데스크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VLC에서 지원이 될 정도로 360 비디오는 정말로 다 디플로이 되어 있는 그런 비디오 포맷입니다. 그래서 360 관련된 혹은 3D 그리고 프리덤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포함만 돼 있으면 지금 현재 VLC 플레이에서조차 그걸 인식하고 그거를 어, 360 비디오로 보여질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 정도로 아주 많이 그냥 퍼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언어드 에비던스인데요. 실질적으로 메타퀘스트에서 여기 지금 미국에서는 NLB가 되게 큰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메타퀘스트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게임을 180도 영상으로 캡처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퀘스트라든가 아니면 애플 프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그냥 그 NLB 게임을 180 디그리, 그러니까 360은 안 되고요. 외부에서 캡처된 형태로 된 거를 이렇게 그냥 시점을 바꾸면서 보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거는 기존에 있던 인더스트리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갖다 썼고요. 아시다시피 360 관련된 메타데이터만 비디오에 넣으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금방 인더스트리에 깔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기술적으로는 많이 발전된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들여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360 비디오를 더 지나서 제공된 소개드린 지금부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구글에서 한 건데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헤드를 이렇게 무브먼트 한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왔다거나 뒤로 왔다거나 하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뒤에 어클루드 된 이렇게 가려졌던 영상도 보이고요.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60 비디오보다는 더 많은 자유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입체 비디오의 이그젬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막 샌드, 그러니까 모래에 비춰져 있는 그림자도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전달돼서 보이고, 라이트, 그러니까 그 불 같은 것도 캡처된 건데, 이거 실제적으로 캡처된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캡처돼서 전달되는 경도로 약간 실감이 있고, 뭐 강아지 털이라든가 동물 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암석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도도 이렇게 사용자한테 어떤 자유도를 제공해 주면서 전달이 될 수 있고, 해당하는 거는 현재는 스트림까지는 아니고요. 뭐 스트리면 된다고 하지만 100mbps를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HMD 같은 데서 쓸 수 있고요. 웹 브라우저 쓸 수 있는 정도의 조금 더 몰입감을 조금 더 자유도 높은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입체 비디오 영상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360 비디오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는 360 비디오는 설명드린 것처럼 XY G축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어떤 그거에 상반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웃풋을 제공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애들은 XYZ 축에 어떤 로테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XYZ 축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이동에 따라서도 뭐 가려진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부분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등의 조금 더 약간 입체적인 그런 리스판스를 제공해주는 그 면적이 그러니까 그 자유도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약간 목업인데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NLB, 그러니까 배스킷볼에 약간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약간 배스킷볼의 이런 이렇게 싫다는 점을 자유 시점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그젠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약간 씬을 잠깐 정지하고 자유도를, 그러니까 시점을 바꿔서 다른 시점을 보여줄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약간 스포츠 관련된 볼륨 매트릭 비디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가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약간 자유 시점의 어떤 영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영상이 더 자유도가 높아진 게 360, 그러니까 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다 영상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캡처를 한 부분을 이렇게 시점을 다 돌리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보여질 수 있는 형태로 입체 비디오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맵, 구글 얼스 같은 거에 접목해서 캡처를 해서 그 어떤 스팟에 들어갔을 때 스팟에서 약간 360도 혹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는 거에 지금은 뭐 XY 지축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간에 대해서만 그 스틸씬을 보여주는 게 디플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볼륨 매트릭하게 이런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실질적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360, 그 6 degree of freedom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다 지나치면서,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이게 예전엔 게임에서만 많이 했던 건데 이제는 실사로 이런 걸 캡처해서 이렇게 뭐 사용자가 그 웹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입력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내비게이트해서 보여줄 수 있고 뭐 거의 게임 공간이랑 똑같죠. 근데 대신에 큰 차이점은 약간 실사입니다. 실사로 캡처된 애들을 이런 것들이 캡처해서 약간 프로세싱 돼서 렌더링 되는 것까지는 많이 하는데요. 가장 큰 퀘스천은 얘네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엔드 디바이스에서 잘 시밀리스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퀘스천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그젬플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캡처된 이런 어, 죄송합니다.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입체 비디오를 기존에 깔려있던 그런 어떤 엔드투엔드 시스템에 잘 묵여놔서 최소한의 버든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엔드 디바이스까지 심리스하게 잘 전달이 되고 인터랙션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과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때 많이 했던 건데요. 코로나 때 실제 그 사람을, 아티스트들 못 보니까, 또 하나가 라이브 퍼포먼스라고 해서, 어, 약간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디오를 여러 개를 카메라를 여러 개 둬가지고 캡처를 하고요. 쟤를 3D 모델로 실시간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버추얼로 온라인에 있는 그런 데다가 렌더링을 해서 버추얼 콘서트를 여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그젬플들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캡처를 하고요. 캡처된 애를 실시간으로 3D를 생성을 해내서 그게 그 렌더러 쪽에 있는 스트리밍가 돼서 렌더링 돼서 보여질 수 있는 뭐 여기 액터즈도 많이 했고요. 뭐 BTS도 이런 거 해가지고 버추얼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많이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입체 비디오의 이그젬플이고요. 요새 여기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실질적으로 약간 이상적인 그림인데 시네마에서 이런 씬을 볼륨메트릭하게 캡처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륨메트릭한 캡처한 다음에 어,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어떤 자유도를 제공을 해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전달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를 많이 고민들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는 아니고 약간 테드에서 나왔던 강연을 제가 좀 강연에서 capture를 해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실제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 시네마 쪽 프로덕션 쪽에서 바라는 건데요.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캡처를 하고 이렇게 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씬을 볼륨 매트릭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모델 레벨에선 저렇게 되지만 텍스처가 입혀져서 보여질 때는 이런 형태의 다른 시점의 영상을 아니면 그런 영화를 인터랙션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조금 더 볼륨메트릭한 필름을 만들어서 실제화하는 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 이제 재밌는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까지 동영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실질적으로, 저게 가능하려면, 그림으로 시나리오나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은, 이거 금방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엔드 투 엔드로 봤을 때는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잘 캡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 눈이 보는 것처럼 거의 사람 눈이 보는 것처럼 캡처를 해야 되고요. 혹은 사람 눈 보는 것보다 더 좋게 캡처를 해야 되고 그런 애들이 실제 우리 사람이 실제 공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해당하는 볼륨 매트릭 비디오 데이터가 잘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이 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잘 표현되게 하는 거를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을 3D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이 되고 있고, 뭐, 성균관대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볼륨메트리 프로세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3D 리프레젠테이션이 잘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걔가 만들어진 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집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동할 때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뭐, 어디 뭐 카페에서도 경험할 뭐 볼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거를 지금
한 뭐 1분에 해당하는 애들이 몇 기가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애들을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다가 뭐 1분에 몇 기가 되는 거를 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잘 지금 있는 인프라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지금 깔려 있는 인터넷망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압축을 잘 해야 되고요. 그 압축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3D 리프레젠테이션의 고유 속성들을 최대한 잘 담아내지만 적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압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압축될 때 필요한 애들이 뭐 그냥 압축만 돼서 가면 좋겠지만 걔가 쓰일 때 도움이 되거나 혹은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정의해서 저희가 압축해서 보내는 그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잘 담아서 보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내지고 이렇게 스트리밍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잘 스트리밍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엔드 디바이스 뭐 아이폰도 될 수 있고 스마트폰도 될 수 있고 아이패드도 될 수 있고 뭐 저희 랩탑도 될 수 있죠. 그런 애들이 해당하는 애를 잘 받고 잘 디코딩을 한 다음에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에코시스템에 어떤 역량들이 조금 더 적용이 되고 개선이 돼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꿈에서 그리는 입체 비디오가 잘 쓰여질 수 있는 전제 엔드투엔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디테일한 부분보다는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캡처부터 시작해서 렌더링 될 때까지 전반적으로 약간 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제가 Q&A 형태를 받아서 어, 대답해 드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 지식 안에 있다고 하면.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어,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캡처부터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캡처는 어, 저희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서 그 신호를 받고 하지만 오감을 받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카메라 두 개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합성을 해서 실제 공간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냥 인더스트리에서는 그거를 시각적인 부분을 캡처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캡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라이트 스테이지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그 USC에 잠깐 있을 때 같이 했던 데인데 안에 사물을 넣고 라이팅을 이렇게 싸가지고 안에 있는 그 오브젝트나 사람이나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그 라이트까지 같이 캡처를 하는 그런 라이트 스테이지가 거의 그때는 약간 잘 선도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 애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 지금 MS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캡처 스테이지에서 아웃풋 아니죠. 아웃인 방식으로 해서 밖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캡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 고프로를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하는 그런 구글에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멀티 카메라를 써가지고 다양한 시점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캡처를 해낸 다음에 그 캡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3D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낸 형태로 캡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LA에 설치되어 있는 메타 스테이지죠. MS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캡처하기 위해서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해가지고 바깥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가운데 놓은 다음에 다양한 시점으로 캡처를 해서 캡처된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거를 I 약간 mentioned 모바일로 만들어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MS랑 협업을 했는데요. 이런 트럭을 만들어내서 트럭 안에 저 그 메타스테이지의 스몰 사이즈를 트럭 안에 넣고요. 그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저런 트럭을 그 해당하는 시네마 캡처하는 프로덕션 그런 데다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캡처를 해서 마찬가지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캡처 장비입니다. 근데 조금 더 그 트럭 안에 이런 거를 내장을 해서 모빌리티가 조금 더 추가됐다는 그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기본적인 거는 아웃사이드 인을 해서 캡처를 해서 이렇게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캡처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이게 구글에서 만들어냈던 건데, 아까 전에 버전은 조금 더 스몰한 버전이라 고프로 썼던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레졸루션이 높은 애를 가지고서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어내서 인사이드 아웃으로 하는 형태의 캡처 장비인데요. 이게 지금 또 다른 버전은, Consists of 어, 46 time 이런 synchronized action 버전입니다. sports cameras mounted on a 92 centimeter diameter plastic hemisphere. It is inexpensive and relatively easy to fabricate. The cameras are roughly 18 centimeters apart and each has a 120-degree by 90-degree field of view. Their overlapping fields of view support reconstruction of objects close to the dome's surface. In these scenes, we show near-field objects as close as half a meter from the camera. 그래서 이게 스피어로 만들어내서 그 오버랩 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3D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각 카메라로부터 이런 영상들을 다 캡처를 해서 실시간으로 그거를 이용을 해서 3D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티 카메라를 이용을 하지만 인사이드 아웃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시점에 그 뷰를 동기화해서 캡처를 해낸 다음에 그 캡처된 걸 기준으로 이제 입력으로 해가지고 3D 리프레젠테이션을 그 프로세싱 단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요새는 이거 그것보다 저희 스마트폰들도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 제일 좋은 부분은 그 아이폰에 담겨져 있는 라이다 센서 가지고서 요새 앱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캡처를 해서 멀티플 이미지를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메쉬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라이다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공간을 이렇게 스캐닝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메쉬를 이렇게 프로세싱해서 만들어내서 해당하는 공간에 대해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도메인에서부터 컨슈머까지 입체 비디오를 캡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아주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내는데 포커스를 두는 거고, 그 저희 컨슈머 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하이 퀄리티라기보다는 그냥 손쉽게 핸드인 할 수 있는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 볼륨 매트릭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하는 형태로 두 가지 패스로 약간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단에서는 아주 하이 퀄리티로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거의 시네마급으로 아니면 그 컨슈머 레벨에서는 만들어내는 저런 볼륨 매트릭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뭐 이렇게 쉐어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싱 쪽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실질적으로는 여러 그냥 그 레프레젠테이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게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는 캔디데이트들이 여러 개가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던 되지만 예를 들면 HDR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경쟁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시작할 때는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한 디바이스에서 여러 개를 다 지원하고 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엔드 투 엔드로 지나고 전체 에코시스템을 거쳐졌을 때는 현재는 도미넌트 한 개, 두 개 정도로 줄여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레벨에서도 이런 니즈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그 약간 표준화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근데 그게 단순히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거기서 항상 붙어지는 게 있어요. 그 디렉터들의 인텐션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인텐션을 살려서 그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정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정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디바이스도 고려해야 되고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엔드 투 엔드 그 엔티티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항상 니즈는 크리에이터들의 아티스트 인텐션 그 약간 예술적인 감각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은 그 볼륨 매트릭 비디오에 대해서 니즈들은 되게 많아요. 뭐 디즈니나 뭐 약간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그런 스탠다드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정해지진 않았다. 하지만 니즈들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서 뭐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보이스들은 실질적으로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많은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애들만 우선 골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명시적으로 그냥 클리어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애들이 있고, 그거를 막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패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거나 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냥 데이터를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냥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애 중에 가장 그 비디오랑 흡사한 게 멀티플레인 이미지, MPI, 혹은 멀티스피어 이미지라고 해서 MS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매트릭스는 멀티 레이어를 써가지고 RGBA, 트랜스페어런시를 써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요 애는 MPI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MPI 카메라로 멀티플 레이어로 캡처를 하고요. 애들을 어, 기반으로 어, 있지 않은 가상의 뷰에 대해서 신시사이즈 하는 기술과 결합이 돼서 사용자한테 약간의 그러니까 3D 그룹보다는 조금 더한 그 트랜스레이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MPI 카메라를 통해서 멀티플 레이어에 해당하는 멀티플 뎁스에 해당하는 텍스처와 트랜스페어런시를 캡처를 하고요. 그거를 디코더한테 전달을 하고 디코더에서는 그거를 가지고서 가상의 시점을 신시사이즈하는 기술과 결합해서 사용자한테 조금 더 입체감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고요. 멀티스피어는 똑같이 멀티 레이어긴 하지만 이거를 스피어리컬 이미지로 해서 조금 더 약간 굴곡화 해가지고 표현하는 형태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글에서 캡처했던 그런 그 멀티 카메라를 통해서 했던 애들이 실질적으로는 100개 이상의 레이어로 형성을 시켜서요. 해당하는 걸 입력을 받아서 해당하는 그 한 100개 이상의 레이어로 형성을 시켜서 마찬가지로 그거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이미 그 해당하는 100개 이상의 레이어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보내고 클라이언트에서는 가상 시점을 합성화하는 기술을 통해서 볼륨 매트릭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쉽게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 다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카 영상인데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면은 이렇게 비디오인데 저희가 약간의 시점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둬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오시면 여기 실질적으로 밑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게 텍스처고 이게 알파거든요. 그래서 텍스처들을 레이어를 잘 구겨 넣어가지고 전동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 당에서는 거를 디코딩을 한 다음에 거를 다 펼쳐내서 레이어로 리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신시사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0개 이상이고요.
이게 MSI고 MPI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서 메타데이터만 좀 넣어가지고 볼륨 매트릭 비디오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엔드 투 엔드 2D 비디오 인코더, 디코더 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렌더러 부분과 메타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약간의 입체적인 비디오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고, 이게 끝은 아니지만 볼륨 매트릭 비디오에 대한 시작 단계의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형태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그 제약적인 부분의 그 자유도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약간 조금 더 클리어한 리프레젠테이션은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상의 포인트들이 약간 이렇게 컬렉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얼 오브젝트에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포인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간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실제 오브젝트에 거의 가깝게 되는 거고요. 해당하는 포인트들은 당연히 XYG라는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요. 각각 XYG에 해당하는 애트리뷰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리플렉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머티리얼도 있을 수 있고 뭐 트랜스페어런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기존의 2D 비디오는 뭐 그냥 XY 픽셀 로케이션에 RGB 값 혹은 RGBA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얘를 볼륨 매트릭에서 포지션 자체가 XYG가 되는 거고요. 각각 XYG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속성 값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3D 레프레젠테이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메쉬예요. 그래서 메타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메쉬 형태로 데이터를 빼내거든요. 그 이유가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하게 하면은 퀄리티가 너무 낮아지고 촘촘하게 하면은 퀄리티가 높아지지만 그 데이터 레이시 너무 높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렌더링 하는 데서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메쉬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메쉬는 버텍스라고 해서 이 꼭지점이고요. XYZ 이런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성이 돼 있고요. 연결성 이게 커넥터비티가 있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그 페이스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정보가 있고 해당하는 페이스에 어, 그 매핑되는 약간 그 옷 같은 거죠. 그런 텍스처들이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에 대한 텍스처 매핑 기술까지 적용이 돼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D 모델이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포인트로 나타내지만 메쉬 같은 경우는 저런 포인트보다는 조금 듬성듬성하지만 연결 정보와 이 연결면에 대한 텍스처 정보가 가서 얘를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약간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간 MSI나 MPI나 그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시 같은 경우에 어떤 그 3디그리 오브 프리덤 혹은 6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약간 명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프로덕션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게 라이팅 컨디션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해요. 그래서 같은 시점이 그러니까 다른 시점인 경우에 같은 그 포인트를 바라봤을 때 라이팅이 변하는 뷰 디펜던트 라이팅을 되게 많이 컨시더레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명시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은 뷰 디펜던트한 라이팅을 리프레젠테이션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표현할 때는 약간의 제약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되는 애들이 한글로 하면 암묵적인 그 표현인가요? 그런 것들 중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애들이 뉴럴 레디어스 필드죠. 널프를 쓰고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뷰 1에서는 여기가 컬러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뷰 2에 대해서는 요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매핑에 보면은 뷰 1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뷰 2에서는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그 라이팅이 포함된 컬러로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서도 뷰 1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요 컬러 포함된 그 라이팅이 리플렉트된 이런 컬러로 보이지만 뷰 2에서는 이렇게 라이팅이 이렇게 리플렉트된 애로 보이기 때문에 뷰포트 디펜던트한 라이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명시적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널프라는 데이터 표현 방식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약간의 바틀렉이 되고는 있지만 입력으로는 다시점에서 그 캡처된 이런 영상을 XYZ 값 플러스 뷰잉 디렉션 값 플러스 텍스처 값 플러스 라이팅 값까지 해서 넣고요. 그거를 트레이닝을 막 한 다음에 그 트레이닝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가상의 시점에 대해서 입력을 딱 넣었을 때 어떤 컬러하고 어떤 덴시티, 그러니까 어떤 리플렉턴스를 가지고서 해당하는 컬러를 아웃풋을 내겠다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메타포인데요. 메타포라기보다는 데이터 레프리젠테이션인데요. 연구소단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엔드 투 엔드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인베스게이트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레프리젠테이션은 맞다. 하지만 얘를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엔드 투 엔드 인코딩이며 렌더링 하는 데까지 어떻게 잘 스며들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약간 머신러닝 리퀘어먼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를 인베스게이트 하고 있는 약간 공부하고 있는 아니면 약간 여러 많은 데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컴플렉시티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그 렌더링이며 렌더링 레이스 높이기 위해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보시면은 좀 이렇게 차이가 그 널프는 각각 포즈에 대해서 약간 관련된 리플렉턴스라든가 그런 애들을 다른 형태로 그 필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해서 전달이 되는 반면에 얘는 포인트의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컬렉션 된 애들을 가지고서 걔를 형태를 아까 보여드렸던 메쉬나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약간 가우시안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그 가상 시점에 대한 거를 라이팅을 포함해서 그거를 패스트하게 렌더링 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레프리젠테이션인데요. 이게 장점은 트레이닝 타임이 당연히 너무나 낮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널프에 비교해서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퀄리티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그 영상을 갖고 온 건데요. 널프하고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비교한 앤데요. 뭐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이렇게 3D 그 6 디그리 프리덤을 제공해주는 약간 커머셜 도메인에서는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약간 이런 데서 스무딩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스무딩에서 약간 이렇게 퀄리티 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시티를 낮추긴 하지만 퀄리티 면에서는 아직 널프까지는 가지 못한다. 당연하지만요. 하지만 지금 어느 애도 뭔가 도미넌트한 애는 아니고요. 약간 퀘스천. 그지만 후보들은 될 수 있다. 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컨슈머 레벨에서는 아까 그냥 명시적인 레프레젠테이션 딴 정도에서 보는 뭐 메쉬라든가 MPI라든가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애들이 쓰일 수 있지만 약간 조금 더 프로덕션 레벨이거나 하이 퀄러티를 하는 경우에서는
그런 애들의 그 퀄리티는 아직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그 라이팅 디펜더, 그러니까 뷰포트 디펜던트한 라이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애들에 대한 니즈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레프리젠테이션보다는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레프리젠테이션 정도까지고요. 말씀드렸다듯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엔드투엔드로 쓰이려면은 기존에 있던 그 뭐지 에코시스템에 인코딩돼서 보내줘야 돼요. 지금 현재 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자체도 막 기가가 넘고요. 널프나 뭐 널프는 당연히 몇십 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가우시안 스플리팅 데이터도 지금 데이터가 높지만 몇백 메가 bps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잘 압축해야 되는 부분이 잘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비디오 코덱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2D 비디오 코덱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가 고려가 되는 게 이런 볼륨 매트릭 비디오를 시장에 잘 깔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의 2D 비디오 코덱들은 저희가 많은 디바이스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엔드투엔드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를 가지고서 이런 입체 비디오를 잘 쓸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런 기술이 가장 도미넌트한 근데 거기 도미넌트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어썸션은 2D 비디오 디코더나 인코더나 디코더를 쓰지만 하이 퀄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퀘스천 마크이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D, 6 degree of freedom, like 3D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든, 비디오 인코더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러니까 다수의 2D 플레인으로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잘 녹아낼 수 있는 형태로 인풋을 만들고요. 그 인풋을 가지고서 기존에 있던 뭐 HVC라든가 VVC 인코더를 놓고 그럼 다시 그 기존의 트랜스밋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거는 거의 건들 필요가 없고요. 그런 애들이 다시 디코더를 받아서 디코더를 받은 다음에 그 6 degree of freedom 렌더링을 붙여가지고 렌더링에서 컨셉션 되는 그러니까 소비되는 그런 형태의 에코시스템을 어,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해서 여러 표준 기관들이 개발도 했고요. 한 5년 전부터 개발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계속 그 표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장 그래도 인더스트리에 조금씩 쓰일 거라고 보여지는 애는요. 지금 V3C라고 해서 비주얼 볼륨메트릭 비디오 베이스드 코딩인데요. 기존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면은 1기가 넘어요. 그래서 이 1기가 넘는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쟤를 비디오 입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3D에서 2D로 만들어낸 다음에 관련된 애들을 2D 비디오 형태, 입력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서 그걸로 해서 멀티플 인코더를 돌려서 그 다음에 먹싱을 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신 to 슬라이드가 stream this 있어서 content, we use 네. again video-based solution. Is that the initial uncompressed point cloud is projected in 2D views, and we create 2D patches, and all these patches are packed so that we have 3 video streams. We have a geometry stream, a texture stream, and an OpenStreetMap stream, which is really specific to be able to reconstruct. To stream this content, we use, again, video-based solution. Is that the initial uncompressed point cloud is projected in 2D views, and we create 2D patches, and all these patches are packed so that we have 3 video streams. We have a geometry stream, a texture stream, and
an occupancy map stream, which is really specific to be able to reconstruct the point cloud at the end. So finally, we will have 3 video streams, and we will use video techniques, compression techniques, to deliver those streams with HEVC or VVC, for instance. And doing that on the receiver side, we will receive all these patches, and we will be able to reconstruct all this information and create back the point cloud information and the 3D model, in fact. That will be done on the player side, and we will be able to navigate into this 3D content. 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2022년도에 세계 비디오 인코더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표준 자체는 한 개의 비디오를 가지고서 저게 가능하게 되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인코더를 다수 개를 많이 쓰는 거는 인더스트리에서 그렇게 반기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2022년 약간 버전이어가지고 그 멀티플 인코더를 가지고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 움직이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압축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뭐 지오메트리, 아큐판시, 텍스처로 나눠진 다음에 각각 인코딩을 해서 멀티플렉스 돼서 가는 형태인데 현재 표준 기술은 그거를 멀티플 쓰지 않고 한 개의 비디오 인코더만 써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는 형태, 인코딩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3D 포인트 클라우드지만 하나의 비디오 혹은 하나 이상 멀티플 그러니까 다수 개의 인코더를 써가지고 비디오 인코더를 써가지고 압축을 해내고요. 압축한 다음에는 그거를 스트리밍 해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써가지고 렌더링 돼서 보여지는 것까지 시연이 되고 네,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포인트 클라우드고요. 아까 메쉬도 많이 쓰이는 데이터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쉬를 압축해서 당연히 2D 비디오 코덱을 써가지고 압축해서 보내는 것도 지금 엠팩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오메트리 자체가 아까 메쉬랑 포인트 클라우드 다른 게 커넥션 정보가 있죠. 그리고 해당하는 그 페이스에 대해서 텍스처가 매핑이 되는데, 그런 애들을 잘 압축을 해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엠팩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메쉬를 컴프레션 하는 거는 외부의 메쉬 코덱 그리고 텍스처하고 다른 디스플레이 먼스 같은 부분을 압축하는 거는 비디오 코덱을 쓰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두 개의 코덱이 그러니까 두 개의 코덱이 사용되는 최소 두 개의 코덱이 사용돼서 메쉬, 움직이는 애의 메쉬 컨텐츠를 압축을 해서 보내지는 형태의 표준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바라는 건 싱글 비디오 코덱을 써가지고 메쉬까지 될 수 있는 것까지 되면 정말 인더스트리에서 쓸 만한 좋은 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암묵적인 그 널프나 아니면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대해서 인코딩하는 것도 뭐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표준에서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하고 약간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널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리프레젠테이션이 기존의 HVC나 아니면은 VVC 코덱을 인코더를 써가지고 압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터디가 되고 있고요. 표준에서도 엠팩 표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거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방건 박사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거를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널프나 가우시안 스프레팅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약간 임플리칸 레프레젠테이션이 그러니까 2D 비디오 코덱을 써가지고 하이 퀄러티를 보장하면서 어, 몇십 메가 bps로 보여지고 그 보여지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은 뭐 4K 정도의 수준이다.
식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하면서요. 그러면 가장 좋은 어, 기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지금 그 렌더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걸 소비하는 데가, 어, 디바이스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지금 타겟하는 디바이스들이 뭐 애플 프로 비전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퀘스트도 있고, 아니면 저희 아이폰 같이 스마트폰도 있고, 그 웹브라우저에서 보는 애들도 있고. 근데 해당하는 디바이스들이 서로 다 너무 다양하지만 마찬가지로 렌더링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6 디그리 프리덤을 제공하는 입체 비디오를 보여주는 그런 렌더링 되는 그 도메인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맞춰서 하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는 저희가 그 컨슈머는 그러니까 소비하는데 가장 가까운 엣지 클라우드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렌더링된 애를 엔드 디바이스에 제공해 주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그 퀄컴 같은 회사에서는 바운드리스 어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스프리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약간 5G나 6G가 나오면서 그 렌더링 하는 거를 버든을 약간 엣지랑 나눠서 하고 엔드 디바이스에서는 약간 버든을 줄이고 모든 걸 엣지 디바이스에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파이널의 부분만을 엔드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것도 약간 퀄컴이나 아니면 에릭슨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물론 마찬가지로 저희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서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에서 그거를 소비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회사들은 라이트 필드 자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입체 비디오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뭘 쓰지 않고서도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가 뭐 여러 군데 있고요. 근데 아직 그게 어느 데가 뭐 도미넌트하다 이런 건 없지만 해당하는 그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렇게 그 테이블탑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자의 시점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컨텐츠를 잘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의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시제품들도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그 볼륨 매트릭 비디오에 관련해서 캡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그거를 압축하고 쓰인 데까지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예전에 제가 예전에 LG에 있을 때도 이쪽 관련된 걸 했지만 예전보다는 지금 더 약간 시네마나 프로덕션 레벨에서 이런 그 볼륨 그러니까 입체 비디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어떤 개발이라든가 어떤 니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중간에서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 자체도 컨슈머 레벨에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슈머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거나 컨슈머 레벨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서비스 단에서 이런 입체 비디오를 어떻게 잘 제공해 줄 수 있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캡처된 그런 볼륨 매트릭 영상을 인더스트리에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어, 표현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 연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잘뭐 인더스트리에 쓰이려고 하면 그런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약간 단일화된 혹은 도미넌트한 애들이 약간 생겨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기존에 깔려져 있는 그 뭐 비디오 에코시스템에 많은 버든을 줄이면서 버든을 많이 주진 않지만 새로운 경험에
입체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압축이라든가 그런 거를 심리스하게 사용자의 시점 변화에 따라서 심리스하게 뭐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스트리밍이라든가 아니면 전송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 그런 실질적인 아웃풋들이 나와서 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체 비디오 시장이 잘 열리고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할 건 여기까지고요.